자, 반갑습니다. 페리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해화여고와 용인고등학교의 학교 시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총 문제수입니다. 어느 학교 문제가 더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시험 범위, 시험 범위가 어느 학교가 더 많은지, 이거 굉장히 민감하죠? 고등학생들한테. 세 번째는 영역별 문제수. 영역별 문제수라는 거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저희가 분석을 해요. 해보면 단어, 문법, 말하기, 그 다음 독해 이렇게 네 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영역이 어떻게 나눠지는 어떤 영역의 문제가 제일 많은지 한번 보실 거고, 마지막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죠. 고득점 문제 하나 틀리면 날아가는, 근데 그 하나가 굉장히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일수록 헉하는 문제죠.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문제들을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자, 첫 번째 총 문제수입니다. 해화여고와 용인고등학교는 자 70점, 30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객관식은 70점이 나와야 되고요. 주관식은 30점이 나와야 됩니다. 객관식은 뭐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주관식에 보이시죠? 해화여고는 5문제가 30점, 그러면 평균적으로 6점, 하나에 6점짜리고, 용인고등학교는 4문제 나오는데 30점이면 이거는 7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득점 문제가 주로 주관식에 나와 있습니다. 주관식이라는 거는 보기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하나 틀리면 등급이 바뀌는 이런 문제들을 뒤에서 보실 거예요. 자, 시험 범위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자, 해화여고 윈. 해화여고는 교과서가 보통 3과가 들어갑니다. 1과, 2과, 3과 이렇게. 그다음 모의고사가 1개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11월, 2021년 11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모의고사 1개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EBS 교재가 들어갑니다. EBS 교재는 거의 3학년 문제죠. 고등학교 3학년 문제. 같은 이런 조금 EBS는 좀 까다롭거든요. 특히 단어 부분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굳이 꼭 넣으시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암튼 EBS 교재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는 단어 교재도 들어갑니다. 단어 교재가 어떤 거냐면 시중에 있는 단어장 아시죠? 뭐 많잖아요. 그 중에 단어가 옆에 이렇게 있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단어가 옆에 있고 그 옆에 그 단어에 대한 설명, 예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I have a 차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책에 있으면, 카가 있으면 그 밑에 차라고 돼 있을 거고, 그 옆에는 I have a car 해서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단어장 아시죠?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화여고 학생들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험을 들어가죠. 이거를 다 보는데 의의를 두고, 그죠? 다 보기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4주인데 나 교과서 3과 해야 되고 모의고사 하나 해야 되고 EBS 다 봐야 되고 단어 다 봐야 되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인고 가볼게요. 용인고는 교과서 2과가 들어가고 모의고사 1개년, 그 다음 듣기교재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범위가 작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영역별 문제수입니다. 자, 이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부분이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과서 자체에 말하기를 수업을 안 하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따로 보지 않고 그냥 말하기는 독해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푼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있을 때 어디가 제일 많나요? 볼까요? 자, 해화여고는 문법이 가장 많고요. 그죠? 용인고등학교는 독해가 가장 많네요. 문법이 더 어렵나요? 독해가 더 어렵나요?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까지는 문법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이게 단어의 차원이 달라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까지는 한 500단어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고등학교 문제는 2000단어를 넘게 알아야지 보기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쉬운 게 고등학교는 단어를 어렵게 내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단어를 어렵게 내면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다 해석을 한다고 해도 문제 다 해석하고 자신 있어. 오케이. 됐다. 딱 보기를 봤는데 보기를 몰라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보기를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어는 내가 고등학생이 됐다. 내가 이제 예비 중학생, 예비 고등학생이다 하면 그때부터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매일 단어를 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세요. 본인 스스로. 단어를 해야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수능? 수능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단어를 해야 학교 시험을 칠 수 있다니까요. 시험 쳐보시면 알아요. 보기, 선생님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너 100% 단어 몰랐구나. 본인 스스로 인정. 그러니까 단어는 무조건 매일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 고등학교부터는 독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문법이 어렵게 나왔다 볼 필요 없어요. 단어를 아는 친구가 문법도 잘한다? 그럼 걔는 무조건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단어를 못한다? 그럼 문법 독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보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단어 몇 번 말하는 거지? 단어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영역별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거를 저희가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자, 독해가 용리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학교는 해와여고는 문법이 더 나왔지만, 그래도 뭐 거의 골고루 나왔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고득점 문제 갑니다. 자, 8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연필을 놓으려고 해요. 막 6점, 7점, 8점 들어가면 100점 만점에 8점이에요. 이거 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 연필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하는데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8점 하면은 되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 관리라고 하지만 우선 단어를 알면 이 멘탈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생기거든요. 가볼게요. 밑줄진 죄송합니다. 밑줄진 abstraction과 accuracy의 지시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를 찾아서 각각 한글로 쓰고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 각각 영어로 쓰시오. 일단 한글부터 뭐래니? 이럴 거죠. 한글부터 지시적 표현, 사전적 표현. 자, 이거를 한글로 일단 쓰라는 거. 이 단어 뜻을 쓰라는 거.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표현을 본문에서 써라. 이 말이거든요. A sort of compromise between abstraction and accuracy. 일단 뭐 sort of compromise, abstraction, accuracy 이 단어 모르면 연필 놔야 돼요. 단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의 자신감은 단어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단어 하시면 돼요.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1, 2학년 때 진짜 영어 헤매다가 고3 때 단어 미친 듯이 해가지고 수능 잘 치는 학생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8점짜리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를 알아야 한글 뜻으로 쓸 수 있고 이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 쓰려면 그 본문에 있는 단어들, 얘랑 똑같은 뜻을 가진 그 단어들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문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8점을 단어에서 주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영작하시오라는 문제죠. 이것도 7점입니다. 그림자 인형극은 터키에서 17세기와 19세기 사이에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알려졌고 수동태로 써야 되고 문장의 주어를 그림자 인형극으로 해야 되고 밑에 between the 17th and the 19th century를 표현할 것 이런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우선 제가 아까 제가 예전에 중학교 문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이거를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1, 2, 3, 4 이런 조건이 나와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막 헷갈려 하시는데 우선은 영작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영작을 먼저 하고 2, 3, 4번은 조건을 나중에 맞춰 가셔야 돼요. 이거는 교과서 문제긴 한데 그림자 인형극은 터키에서 17세기, 19세기 이거를 영어로 일단은 써보세요. 일단 뭐 조금 말이 안 되더라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동태 BPP 어떻게 넣지?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그림자 인형극은을 주어로 쓰겠다라고 뭐 보통 학생들은 살 수 있으니까 그림자 인형극을 주어로 써야 되고 자 내가 between 이걸 썼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우선은 시작이 영어로 일단 써보라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 조건을 맞춰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용인고 문제 가봅니다.
와우, 길다, 그죠? 자, 주어진 어휘와 문장부어를 한 번만 사용해서 쓰세요. 7점입니다. 자, 비록 블라블라블라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뭐 나를 신나게 한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는 양심 고백합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이거를 그냥 써봐라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자,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한 60% 이상은 이런 몇 문제를 찍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이거 중요하다고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찍어주세요. 근데 내가 잠이 와서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때는 자, 가나 초콜릿 하나와 아니면 사발면 하나를 컵라면을 가지고 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곁에 가서 친구야, 나를 좀 도와주겠니?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줍니다. 좀 이런 그런 몇몇 그런 친구들 안 가르쳐 주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 제끼고 다른 친구한테 가면 됩니다. 그 친구한테 그렇다고 또 매달리지 마세요.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뭐 나온다고 했는지 좀 알려주겠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사실 평소에 좀 잘해놔야 돼요. 그런 거를 좀 빌려서 그 문장만 자주 봐서 처음부터 막 비록 I 뭐 M 뭐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을 받으시면 자주 보면 돼요. 자주 계속 봤다가 마지막에 막 하루 이틀 전에만 그 문장을 한번 써봐도 시험 때 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주 보는 게 더 핵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 용인고. 자, 다음 우리말을 주어진 어휘와 문장 보호를 한 번만 사용해서 문장으로 만정하세요. 방금 한 거랑 똑같죠? 6점짜리. 그때부터 우리 모든 여행에서 완벽한 장식물 용케 찾아내 오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구 찬스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조금, 이 타이밍에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교과서 다 외우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한테 할 수 있어요? 물어봐 주세요. 못해요. 나 영어만 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뒤에 수학과 국어와 과학까지 있잖아요. 그거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문장들은 친구 찬스, 선생님 찬스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